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쉬는 동안 읽은 책 2편, 오늘도 2권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책을 고르면서 이게 고를 때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나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만한 책인가?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라 굳이 내가 또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장르가 치중될까 봐 또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되게 많은 어떤 고민 끝에 이제 책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어떤 많은 그 질문들 속에서 너무 유명하지 않지만 그 동시에 너무 매니악하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만한 책을 되게 고심을 해가지고 골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은 책들이니까 오늘도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 한 권, 소설이 아닌 책 한 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일단 이 책입니다.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었다고! 라는 코니 윌리스의 소설집입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코니 윌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단편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이랑 이 고양이발 살인 사건이라는 이 2권의 책이 그 코니 윌리스의 크리스마스 단편 선집이 있거든요. 그 선집을 2권에 나눠서 번역을 한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집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을 읽었고요. 코니 윌리스는 뭐 SF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다 아실 이름이고, 그 SF 소설가들 중에 굉장히 사랑받는 소설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매니아층도 탄탄히 있고 상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상 뭐 몇 번 받았더라? 휴고상 11번, 네뷸러상 7번, 로커스상 13번을 받은 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고, 이 책에는 총 6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목을 알려드리면 기적, 빨간 구두 꺼져, 난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었다고,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모두가 땅에 앉아 있었는데, 코펠리우스 장난감 가게, 장식가세닷컴, 이렇게 6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목부터 약간 심상치 않지 않나요? 코니 윌리스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입담이 좋은 소설가랄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소설집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코니 윌리스가 되게 위트와 어떤 약간의 냉소 사이를 오가는데 그 아래 되게 다정함과 따뜻함이 깔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을 대하는 이 작가의 태도가 따뜻하달까요? 특히 이게 크리스마스 단편선이어서 그런 게 또 있는데, 결말들이 좀 하나같이 다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결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기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6편의 단편 중에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거는 중간에 수록된 2편인데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라는 작품과 그리고 모두가 땅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2편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2편 다 약간 비슷한 어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고군분투랄까? 그런 형식을 동일하게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마스 전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연극 무대 리허설도 하고, 뭐 장비 확인도 하고, 기부 물품 같은 것 막 정리도 하고, 막 이런 되게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를 받지 말라는 방침을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커플을 데리고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어떤 그 007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되게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재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극 무대 리허설과 이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교차되면서 그게 또 다른 의미를 또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 모두가 땅에 앉아 있었는데 라는 이 소설은 외계인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주인공들이 좀 고군분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되게 약간 마음이
애틋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놀리는 기분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감정을 주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되게 혼자서 되게 조용하게 보냈거든요. 고요하면서도 기분이 충만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코니 윌리스가 쓴 그 시간여행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 전권을 지금 사가지고 찬찬히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크리스마스 11개월 정도 남았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 책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었다고 라는 책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요. 이 책을 소개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던 책인데 일단 책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입니다. 사회학자 김홍중의 단상집이에요. 은둔기계라는 책이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단상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도 아무래도 철학이나 사회학적인 어떤 배경을 요구하는 데도 조금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재미있게 또 인상 깊게 취향 저격 당하면서 읽은 책이어서 소개를 그래도 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한 권 정도 이런 책, 뭐 제 매니악한 책 매니아까지는 아니지. 뭐 한 권 정도 이런 책 소개해도 괜찮잖아요? 내 채널인데? 그래서 제 맘대로 한번 한 권 정도는 소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은둔기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쓴 단상들을 모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개념으로 뽑은 것이 이 은둔기계라는 개념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 포괄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세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은둔하는 삶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뭐 친밀성, 은둔, 뭐 파상력, 자기 비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부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이제 챕터에서는 좋은 글을 쓰는 법, 문학의 체험, 단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부 난류 속으로 라는 챕터에서는 뭐 바이러스, 인류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라는 챕터에서는 페이션시, 헐벗음, 필로조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쓴 단상들을 엮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글 안에 사유를 압축적으로 넣어둔 굉장히 압축해둔 그런 식의 글이기 때문에 묵상하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쭉 책 읽듯이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를 먼저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상집이라는 게 그런 형식 자체가 읽는 방법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읽었고요. 왜냐하면 앞부분 내용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이 앞부분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책 읽듯이 읽었고요. 아무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글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고 또 그거를 순서대로 읽으면 발생하는 어떤 또 감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순서대로 읽기를 선택을 했고 그냥 읽어도 사실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현재의 사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동의하지 않든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활발하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띠지를 보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단상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뒤 표지에 발췌된 이 글을 보면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모더니티의 잠에서 깨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제 이게 편안하게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책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근대성, 현대성이라는 단어라든지 자본주의 사회 구조라든지 대중문화, 환경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휴방 시간을 가진 게 저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은둔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아예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날들이 있었고 되게 조용하게 그냥 집에서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정말 은둔하듯이 지냈거든요. 휴방을 하는 동안. 그런 면에서 은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동시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 모더니티라든지 뭐 사회 철학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도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저에게는 흥미롭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상이라는 형식이 참 재밌는 게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워딩은 좀 다르지만 단상이라는 거는 비종교인을 위한 경전 같은 것이거든요. 아까도 이제 묵상하듯이 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되게 하는 좀 깨달음 같은 걸 줄 때도 있고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는 생각을 마주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어서 저는 사실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좋아하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제가 북다트를 이렇게 막 함부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제가 북다트를 썼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죠. 제가 북다트를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북다트를 써가면서 좀 읽었어요. 제가 꽂아놓은 문장들을 몇 개 좀 읽어봐 드릴까 봐요. 뭐 이런 거. 삶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은 전진이나 확장이나 강화가 아니라 포기다. 코나투스 혹은 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다. 인간의 인간성에 자기 제한을 가할 것, 인간의 인간성을 스스로 비워낼 것, 인간의 인간성이 누려온 특권을 내려놓을 것, 해방이 아니라 포기, 전진이 아니라 이탈, 사교가 아니라 은둔. 우리가 겪은 삶의 체험들은 타인들과 나눌 수 없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며 오직 사적 기억에 응결된 채 남아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이야기는 완벽하게 소멸할 것이다. 그 수많은 오후, 저녁, 대화, 웃음의 영상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아무개에게 악이란 아렌트가 말한 사유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과도한 사유를 통한 과도한 변형, 과도한 힘, 과도한 행위 능력, 과도한 움직임, 어떤 제어 장치도 없이 폭주하는 욕망의 과도함 그 자체다. 뭐 이런 문장들에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읽는 것보다 단상집의 참 재미있는 점은 이게 이렇게 앞뒤에 다른 단상들이 붙어 있을 때 더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게 좀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확장됐다가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다이나믹 속에서 조금 더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책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마감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책 실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쓴 책 신간 책의 말들이라는 책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글 중에 100편의 글 중에 많지 않은 글이긴 하지만 몇 편에서 제가 이런 솔직하게 털어놓은 사회에 대한 약간은 철학적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재밌기도 했고 이런 생각이 다른 언어로 이제 또 묘사되어 있는 걸 보는 건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 어쨌든 쓰신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책은 은둔기계라는 사회학자 김홍중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휴방한 동안 읽은 책 여러 권들 중에서 총 4권의 책을 소설, 비소설, 소설, 비소설 이렇게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겨울서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겨울 레코드 브이로그에 아마 이거 낭독을 조금 넣을 것 같거든요. 2편에서 은둔기계를 보고 하신 분들은 겨울 레코드를 구독하신 분들이라는 뜻이지요. 겨울 레코드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